제가 정희진 교수님하고 사무실 모르고 그랬는데 오늘 멋진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저도 나름대로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국가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장비를 사고 시설을 마련을 했고 현재도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만 10년을 지나게 되었고요. 이 만 10년을 지나는 동안 어떠한 사연의 아이든 또 어떠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일찍 나온 애기든 아픈 애기들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일과 더불어 저희 국가센터가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 많이 이제 버거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작을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굉장히 자주 지역 주민과 또는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위해 저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신생아 그 케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이 많이 보탬이 되어 주시는 저희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의료원장 신부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광수입니다. 오늘 조지구 청장님 혹시인데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와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서 이 특별한 세미나를 갖게 되었는데 저희 병원으로서는 참 좋고 저도 참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북대학교 신봉규 교수님 그리고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 그리고 일산처병원의 김민희 교수님 그리고 경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박정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이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모셨다는 것은 저희 병원으로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병원 사과에 자랑이고 몸부리신 정진 교수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신생아와 영아의 범죄에 관한 것이지만은 저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출산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신생아 영아 문제가 생기니까 더 안타깝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생하고 영아 범죄가 왜 자꾸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 원인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신생아 영아는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범죄가 거의 안 일어나거나 안 줄어들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어력이 있지만 여러분이 방어력이 있어도 탑의 강도가 안 달라집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특히 여성분들이 방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생아 영아는 방어력이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신생아 영아 범죄 문제지만은 저는 오늘 20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는 결국 얘들이 희생을 내는 거는 얘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 방어력 문제라 이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이 방어력 이것은 신생아 영아뿐만이 아니고 노인들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방어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호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장님 축사가 있으시고 저는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오신 분들께 또 세미나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신생아와 약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의료원장 노광수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말 제가 여태 만나 뵀던 그 어떤 기초단체장 분보다 최고로 멋있으신 우리 대구 남구청장이신 조재구 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장님은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 투표로 그 회장에 당선되신 그런 이력이 있으시고 저희 병원을 위해서 언제나 무심연면으로 애써주고 계십니다. 청장님. 소개를 저렇게 잘해줘 보면 축사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대표 회장을 맡고 있고 남구청장 조재구입니다. 먼저 신생아 이 영아범죄 현주소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특별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 그동안 이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보통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이러는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정지현 우리 센터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정유준 교수님 와 계십니까? 두 분이 또 한상이라는데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우리 부부 두 분 우리 정유준 교수님 정지현 센터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북대학교의 우리 신봉기 교수님과 우리 김민희 교수님 맞지요? 마스크 착용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 안 해도 저는 마치시고 우리 정인숙 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 참석하셨고 우리 박정환 관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 우리 이수정 교수님 당연히 먼길 못 오셨을 거고 오늘 토론에 이 자장과 연사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함께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제 우리 원장님 우리 노광수 신부님께서 인사 말씀하셨지만은 이 카톨릭 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한강 이남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병원이 되어가고 있고 저도 남구청장으로서 이 지역구에 우리 카톨릭 병원이 있다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고 정말 기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잇따른 이 영유아 범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산모 바꿔치기로 신생아를 매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것을 알아챈 우리 간호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면서 국민들의 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영유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이 어두운 그늘에 있는 이 영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또 제도적 움직임이 도움이 좀 절실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이 세미나는 정말 우리들한테 큰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특별 세미나가 다양한 분야의 이 전문가를 모시고 또 영유아에 대한 범죄 현주소를 살펴보고 또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모셔가는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특별 세미나가 있기까지 수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앞서 인사드렸지만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228명의 대표 회장입니다. 정말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정지현 센터장님과 우리 또 노광수 우리 원장님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재부총장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의 좌장을 맡아주실 교수님께서는 김천수 교수님이시고, 제가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 대한신생아학회 대구 경북지회 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계명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하셨고, 계명대학교에서 쭉 현재까지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동산병원의 김천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특별 세미나 일부 좌장을 맞은 김천수입니다. 아까 축사는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병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진료 현장인데 조금 이렇게 생소한 의미가 있는 신생아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를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토의가 활발해질수록 어떻게 하면 또 예방이라든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세션에서는 3개의 연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연재 매 강사마다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부 세션을 마치면서도 이렇게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신생아 영아 범죄에 대한 정례 보고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하신 서구 가톨릭대학교 정지영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영 교수님은 서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가톨릭대학교에서 이제 인턴 전공이 소아과 전문의가 되셨고 지금은 신생아 세부 전문의시면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신생아 중환자실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학대 증례 보고는 책에 많이 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자가 나가는 건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별로 카테고리 별로 어떤 경우에 학대가 이렇게 생기는지 저희가 여태 경험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자 이상을 알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아기의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 그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던 사례입니다. 아기가 출생할 때 그 아기의 사진 아니지만 이렇게 아기 한쪽 면에 붉은 화염상 모반이라고 하는 이런 모반이 있는 아기였습니다. 이런 아기는 피부에 생긴 모반은 머리에도 같이 신경을 따라 신경을 침범하는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신생아 경련으로 입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스터지 웨버 증후군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증후군의 경우는 이제 발달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살면서 계속 경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 태어난 후에 엄마가 집에서 이제 아기가 진짜 신생아인데 너는 어차피 재구실을 못하라니, 너는 어차피 말하자면 병신, 장애인,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기 이렇게 아기한테 이제 폭언을 하면서 아기가 울면 벽에다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빠 역시 불편한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저희도 이제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정상인 엄마, 아니 정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비장애인 엄마와 결혼하고 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눌려서 주눅들어서 사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을 봤지만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엄마가 이 아기가 나쁘다고 해서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맞으러 저희가 말하자면 정기적인 외래에 왔을 때 의료진에 의해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가 이런 의식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것과 다른 아기가 전혀 발달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좀 소실된 것
와갖고 시선을 잘 못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머리에 MRI를 찍고 그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아빠가 이런 일이 집에서 일어났다고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기억으로 한 15년 전 일이고요. 이때만 해도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이런 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 병원 내에 신고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했고 경찰에까지 이렇게 이관이 되었는데 결국은 엄마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신 아기와 분리 조치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 아기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시설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장애가 예견되고 아기가 이미 머리에 외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기를 받아줄 만한 시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조부모께서 저도 생각하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굉장히 아주 젠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아기를 살해한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산모들은 적극적인 컨설트 이런 것들을 지금 절차화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주신 정지영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연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는 신생아 영아 관련 범죄에 대한 성향, 법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범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범길 교수님은 독일 뮌스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치셔서 지금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면서 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전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국회관직법학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된 평생 처음입니다. 제가 젊어 보이죠? 이제 정년 2년 남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학위는 1989년도에 하기로 했고요. 사실은 되게 젊을 때 인문사회 분야, 법학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제일 어린 나이에 하기로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독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주제를 받고요. 제가 평소에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언론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심각하게 그렇게 저 자신의 제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내지 책무 같은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사실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더 깊이 제가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봤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를 보니까 우리 다른 그 교수님,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러시고 또 다른 주제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말씀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병원에 계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생아 개념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즉 갓난아이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적 개념으로는 사실 신생아라는 그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대개 영아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영아 개념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젖먹이다. 법적 개념으로는 영아 개념에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법적 개념으로 할 때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아 살해죄에 있어서의 영아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아 유기죄에 있어서는 앞에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개념이 빠져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법 전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이것은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영아는 우리 법적으로는 영아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태아는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아가 사람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살인죄라든지 영아 살해죄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는 반면에 태아는 우리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낙태죄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태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세션 마지막 세 번째 연대는 신생아 영아 학대자 가해자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셨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대학에서 철중 및 통계학 석사, 박사 과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범죄 심리 전문가여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자주 뵙는 분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법원행정처, 경찰청,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런 여러 부처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영아 살인죄가 폐지가 됐는지 아마도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연관해서 영아들의 이제 어떤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감춰보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올바른 추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의 경우에 특히 이제 범죄와 연관해서 불법성이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엄벌주의적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해결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안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현장의 사건 사고를 제가 보니까 25년을 쫓아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다양한 정책의 이제 그 기반과 이제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와 같은 이제 그 경험들은 그 연구실에만 앉아가지고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험들입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영아들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가 결국은 사망한 것으로 판명난 센세이셔널한 이제 언론의 보도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법률 개정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그전 이제 앞전에 있었던 그 원인은 도대체 뭔가 이제 결국은 아이를 이제 그 출산을 하는 산모 입장에서는 아마도 아이가 왼수같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넣고 있으면서 태동을 느끼고 그리고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결국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수밖에 없는 그 엄마들은 도대체 어디서 출현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따져묻지 않으면 지금 결과만 가지고 엄벌하는 것이 지금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현장을 잘 몰랐으면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엄벌주의적 법률 개정에 대하여 이게 이제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올 거다. 우리나라의 영아 사례는 엄벌되니까 당연히 인간이 합리적이니까 엄벌받지 않기 위해서
엄마를 유기하거나 살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사실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만약에 그야말로 키울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만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엄벌하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해안이 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전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런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충분히 심정적으로 사실은 통계도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광범위하게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사회적 변화이고요. 코로나 3년 동안 격리가 되면서 더 문제가 심화되는 이런 이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을 사용을 하시고 SNS를 많이 다루시는 좀 젊은 세대일수록 지금 현장이 얼마나 사이버 공간 속에서 정말 이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저의 절박함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만 설명을 해도 저의 임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당도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11시에는 늦어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내용을 잠깐 그래도 보면서 이제 제 문제의식이 근거 없지 않음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 몇 년 전부터 사실 이미 시작된 일인데 이제서야 우리가 깨달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생률이 감소한다고만 알고 있으나 그러면 그 얘기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출생률이 감소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출생을 하고도 아이가 증발해서 결과적으로 0.7밖에 안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치는 사실은 너무 믿을 수 없는 통계라서 저도 굉장히 쇼크를 당시에 많이 받았고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어떤 사건 사고들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맺는 건지 갑자기 모든 통찰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한도에 묵은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 영아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신생아실에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약물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출생을 했으니까 예방접종을 했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러면 과연 주민등록상에 이제 그 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를 확인을 하면 출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금방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의도 없이 결국에는 이 일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 했는데 문제는 신생아가 틀림없이 출생을 한 건 틀림이 없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동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당시에 이제 그 이유가 됐던 건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과 연관해서 지금 이런 신생아 예방접종과 연관된 모든 통계치까지 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다 산출을 해가지고 다 한번 쭉 리뷰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오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감사 차원에서 아마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2123명이 사실은 출생신고가 안 됐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123명이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신생아 수를 이야기하는 거냐?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다시 말해서 한 7년 정도의 아이들이 사실은 제대로 출생신고가 안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하고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이제 사법당국이 이 아이들의 이제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 2,123명 중에 지금 생존이 확인된 건수는 1,025명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생존했다는 걸 알게 됐느냐? 물론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수백 명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꼭 그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는 나으나 우리나라의 그 어떤 주민등록법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아이는 병원에서 낳았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를 출생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다. 1,025명 생존이 확인된. 그리고는 또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이제 일부 뭐 행정상의 오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엄마 아래로 등록이 되지 아니한 뭐 이런 이제 어떤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 또 몇백 명은 이제 그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다가 갖다가 이제 집어넣은 아이들은 베이비박스도 여러 전국에 있으나 이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을 때 엄마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 공개할 목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25명은 아직 애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249명, 한 10%가 사망했는데, 그리고는 나머지는 사망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계속 조사 중인 아이들이 814명이 있었는데, 7월달 기준으로 예컨대 이 조사가 이루어진 지 몇 달 안 된 7월달 기준으로 7명이 이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아 살인죄나 이런 이제 어떤 범죄, 아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해코지한 사건으로다가 등록이 되어서 사건 처리가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이게 7월달 기준이니까 아마 우리 현재 12월달 기준으로 보면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 사고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은 아이를 2명이나 사망을 시켜가지고 뭐 살해했다라는 게 밝혀진 사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보면 아마 이게 거의 100건 가까이 지금 뭐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금년도 하반기부터 또 뭐를 조사를 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2,000 몇백 명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그 전에 5년 동안을 추적하면 그래서 2010년도부터 14년도에 임시 신생아 번호만 신생아실에서 남긴 채 아이가 그 신생아 등록이 안 된, 뭐 주민등록이 출생 신고가 안 된 그런 아이들을 찾으니까 7,000여 명이 또 증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보면 지난 10수년 동안 거의 10,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되고 증발했다. 이런 통계를 지금 시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살인죄의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하여 이런 현상이 그러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의문이라는 거죠. 엄벌주의
그래. 제가 정준 교수님은 사뭇 좀 모르고 그랬는데 오늘 멋진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저도 남대로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